자, 오늘부터 도형의 방정식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교과서 99쪽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두 점 사이 거리예요.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자, 개념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바둑판 모양의 모는 종이에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죠. 그러면 두 지점 사이 거리는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죠. 그러니까 60km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요, 분명히 좌표가 정해져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 거리는 이 좌표와 이 좌표를 알 때 빼면 되는 겁니다.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면 되는 거죠. 자, A가 B보다 왼쪽 작은 쪽에 있죠. 그러니까 X2에서 X1을 빼야 거리가 나오죠. 반대로 A가 만약에 B보다 큰 쪽에 있다면 X1에서 X2를 빼야 거리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크기와 상관없이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절대값교로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것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 1번 아주 쉽죠. 두 점 사이 거리 9에서 3을 빼니까 6이 되겠죠. 자, 2번에서는 두 점 사이 거리가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야 돼요. 5가 되겠죠. 그죠? 충분히 암산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제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 거리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죠. 자, 좌표 평면상에 놓인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바로 이 두 점의 x 좌표와 y 좌표를 따로따로 구해서 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이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라고 하겠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그죠?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가 바로 두 x 좌표의 차가 되겠고요. 또 이 높이가 두 점의 y 좌표의 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 빗변은 뭐예요? 빗변의 제곱은 요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 거리를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로를 써서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점, 우리가 직접 좌표 평면상에 두 점을 표시해서 구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계산으로서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한 방법은 두 x 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두 y 좌표의 차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바로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점의 좌표를 우리가 좌표표면에 직접 표시하지 않고 직접 계산할 때는요,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다음에 더해라. 그리고 루트를 씌우면 된다. 아시겠죠? 그럼 원점과 어느 한 점 사이의 거리는 이게 원점이라고 한다면, 그죠? x2, y2를 원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된다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x1, 이게 y1, 이게 x2, y2라고 할 때 x2-x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 1 들어갑니다. y2-y1의 제곱이죠. 여기가 2가 들어가겠죠. 물론 여러분들 빼는 순서는 어느 게 먼저 와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이게 4가 되겠고요. 그건 마이너스 1이 되면 1 되겠죠. 그래서 정답 루트 5가 됩니다. 자, 2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두 x 좌표의 차. 얼마입니까? 4죠, 4. 4의 제곱 16. 1 마이너스 4. 두 y 좌표의 차는 얼마죠? 3이죠, 3. 제곱 9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25가 돼서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요. 자, 원점에서 다른 점 사이 거리죠. 그럼 이걸 각각 제곱해서 더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0을 빼봤자, 그죠?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좌표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9. 정답 루트 13이 되겠죠. 자, 예제 1번은 응용한 문제인데요. 자,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이냐, 어떤 모양이냐, 삼각형의 꼴을 묻는 문제는요, 대개의 경우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직각삼각형,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A와 B 사이의 거리, B와 C 사이의 거리, A와 C 사이의 거리를 다 일일이 구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제 이용한 것이죠. 자,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이 세 변 사이에 어떤 관계냐. 간에 보니까 가장 긴 변의 제곱 85죠. 85는 바로 두 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성립한 결과 바로 요 PC가 B변인 또는 요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요것만 정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선분 BC가 B변인 직각 삼각형이다. 그렇게 답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른 답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선분 BC가 B변인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답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이것도 예제 1번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다 구해보자고요. 자, A와 B 사이 거리. 자, 두 X좌표의 차가 얼마예요? 8이죠, 8. 88에 64입니다. 두 Y좌표의 차 얼마예요? 2죠? 4가 됩니다. 그러면은 루트 68이 되겠고요. 자, B와 C 사이 거리 구합시다. 6 빼기 0의 제곱 얼마예요? 36이죠? 3 마이너스 4. 두 Y좌표의 차 7이죠? 77에 49가 됩니다. 자, 계산하면 이거 얼마예요? 더하니까 5가 되고요. 85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A와 C 사이 거리 구해보겠습니다. 자, A와 C 사이 거리 두 X좌표의 차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제곱하면 4가 되겠죠. 두 Y좌표의 차의 제곱 두 Y좌표의 차는 9죠. 9의 제곱은 81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뭐가 나오죠? 85가 나오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자, 요 값이 같죠? 요 값이 같기 때문에 답을 쓰실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요거와 요것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 AC와 변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자, 101쪽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101쪽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것도 응용 문제죠. 자,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같은 거리 있는데 X축에 있는 점이에요. 이 P라는 점이. 그러면은 P라는 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는 점을 잡을 때는요. 당연히 Y좌표가 0이겠죠.
그럼 x 좌표만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a라고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 p 사이 거리, b에서 p 사이 거리가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서 AP의 제곱은 BP의 제곱과 같아야 되겠죠. 두 변이 같다라는 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제곱에도 같으니까요. 제곱하라는 거는 단순해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AP의 제곱은 이렇고요. BP의 제곱은 이래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양변의 A제곱이 사라지고요. 이렇게 2항이면 12A가 되고요. 이렇게 빼면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니까 A는 4가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P의 좌표를 구했죠. 4,0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유사한 문제 4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자, 그러면 Y는 X 위의 점 P를 어떻게 잡을까요? 자, X좌표, Y좌표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A, A를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A와 P 사이의 거리, B와 P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리 공식을 쓰게 하면 루트가 발생되기 때문에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해서 서로 같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AP의 제곱 구해볼까요? A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자, BP,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의 제곱. 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가 나오고요. 자, 우변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나옵니다. 자, 양변에 같은 건 이렇게 사라지고요. 자, 일단 요거를 정리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A고요. 요거를 정리하면 플러스 6A입니다.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12A가 되겠고요. 자,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자, 4, 9, 25를 더하면 29죠. 자, 2하고 그 다음에 16을 더하면 얼마예요? 17이죠? 네. 그럼 29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빼주면 뭐가 남을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자, 일단은 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값 구했기 때문에 좌표를 다 구했죠. 그래서 정답 뭡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한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 문제 볼까요? 자,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자, 이거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중선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중선정. 유명하거든요. 이 중선정리를 우리가 증명할 때 이게 좌표 평면상에 좌표를 잡아주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계산을 우리가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중점을 원점에다 놨고요. 자,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 B의 좌표를 마이너스 10,0으로 잡았다면 당연히 얘는 10,0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가 중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성립한다는 걸 보기 위해서는요. 일단 좌표를 이렇게 잡았고요. 자, AB,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 또 AC, A와 C 사이의 거리의 제곱. 그대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C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A 빼기 여기 A 빼기 C의 제곱. 그 다음 B 빼기 0의 제곱, B제곱이 들어가겠죠. 자, 이걸 한번 전개해 보세요. 이걸 전개해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옵니다. 자, 한편 또 우변의 식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A와 M 사이의 거리, 이 M을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원점 사이의 거리는 각각을 제곱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나옵니다.
또 BM의 제곱은 뭐예요? BM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원점과 B 사이 거리는 이걸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단순하게 C제곱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 둘이 더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2 곱하기 가로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아닙니까? 결론은 1번과 2번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중선 정리할 이름 붙인 거는요. 얘가 중선이거든요, 얘가. 삼각형에서 이 꼭지점이 마주보는 이 변의 중점과 연결한 요걸 뭐라고 그래요? 중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선 정리 또는 수학자 파포스의 이름을 따라서 파포스의 정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증명하는 과정을 이해했으면 되고요. 이거를 하나의 어떤 공식처럼 또 알아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의 2배가 된다. 이런 것들은 다른 응용 문제에 얼마든지 활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증명하는 과정을 이해하셨다면 이것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응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